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오늘은 1,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이러한 영향으로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 철강주,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 순환매 돌고 있고요.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0.29% 하락한 3,275포인트, 코스닥은 0.91% 하락한 1,03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저희 설거지TV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 무료 강연회인데요. 코로나로 참석하는 인원은 8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할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설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 참여 방법을 또 링크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설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 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룡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또 개인의 또 수급이 또 들어와주고 있고요. 네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수급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지금 비차익에서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시장이 강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도 지금 현물이죠. 현물주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장 초반 좀 강하다가 지금 뭐 돌아섰어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고 선물 쪽에도 포지션을 외인 쪽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에 반대로 개인은 또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세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비차익 순매수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매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고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증가한다면 오늘 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뭐 상승 마감이 아니라 좀 하락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이죠.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위에 지금 밑에 보면 지지층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부터 약간의 솥박스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지금 주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쪽 포인트들이 견고하게 다지고 올라간 포인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밑에 견고하게 다지고 난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들이 존재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비중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야 될지에 대해 고심을 좀 해볼 때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비중을 좀 조절을 잘 하면서 비중 배팅, 어서 분할로 들어갈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죠.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이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이 이제 45일 안에 그러니까 8월 15일이겠죠. 그때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실적주들 어떤 산업군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실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냐. 그리고 저배타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밑에 매수타점 존재하니까 지수에서 지지층이 밑에 내려오고 종목들과 지지층이 만날 때 그 비중에 대한 그때 좀 배팅을 조금 더 하시는지. 하지만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싫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덜고 그리고 수익권에 만약에 올라왔다면 짧은 매매, 빠른 청산, 자금 회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매매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 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하락으로 마감할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비중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시기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줄이 어떤 건지 찾아보자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지금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조금 덜고 빠른 매매가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증 씨 영향으로 아침부터 조금 상승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저께 이제 이런 부분들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잡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반등 시점,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지금 팔고 있고요. 하락할 때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아침에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이 한 9시 30분부터 이제 고점을 치고 이제 밀렸다라고 생각할 때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줬던 개인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와는 좀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방송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좀 지수가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또다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봤을 때 코스닥 쪽이 개인들 투자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로의 지금 매수세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 관련주들 실적적인 부분이나 괜찮은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여전히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 아닙니다. 외인과 기관이 사는 날 오르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려올 때 계속해서 개인들이 잘 매수를 해주고 올라갈 때 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개인들의 수급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날 따라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날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한 가격대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점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되고 가격적으로도 1000포인트는 제 생각에 저 밑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한 중심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만약 조정장 요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10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시장은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다, 상승했다 조정 나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울선 깨고 지금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울선을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울선 깨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정기로 단기 조정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자.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매수세가 몰린다고 하면 조정폭도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디까지나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저점을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섹터입니다. 제가 계속 거래 대금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달 내내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대선주하고. 근데 지금은 대선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들 내에서의 단기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 하락장에서 수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단기 공략 하실 분들 비중을 갖다가 평소에 뭐 20% 한 종목 들어갔다고 하면 5% 10%로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관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단기 매매나 단타나 이런 부분들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시장을 관망을 하시면서 저점 분할 매수 노리시고 최대한 잘게 쪼개서 천천히 바닥권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인들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시장의 추천이 외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다. 개인의 수급에 집중하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단기하시는 분들은 또 비중 조절로 리스크 관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엑세스바이오, 메리츠 금융주주입니다.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역시나 이제 좀 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시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한국정보통신처럼 시세가 한 차례 나와줬고 한 1년간의 조정기를 거쳤던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이제 시세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시세에 좀 대단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국정보통신 매수 평단이 9,800원이에요. 비중은 15%고 여기서 딱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 잘 하셨고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시세는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매수를 안 하시고 계시고 그냥 뭐 이건 그냥 파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단하게 뭐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노리신다. 시총이 4천억인데 실적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뭐 테마성 요번에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로 주가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종고점 저항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나와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터져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뭐 거래량 지금 충분히 많이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 안착 못하고 밀림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여기서 다시 끌어올려서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내일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장 마감까지 시간이 반나절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터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터지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측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익절가를 11,000원 잡을 것 같아요. 11,000원 지금 한참 수익권이시니까 11,000원 이탈하면 전량 수익을 챙기고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뭐 가져가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카카오페이 상장 전까지는 모멘텀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 높겠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지금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갭으로 이런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흔들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뭐 매수가는 하단에 돌파 자리에서 잘 사셨기 때문에 이런 구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11,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예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1,800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이 나왔죠. 작년에 코로나19 굉장히 이제 좋은 시점에서 뭐 좋은 시점이라는 건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한 687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든지 뭐 적자를 계속 내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 1분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야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진짜 계속 이야기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피크아웃이 2분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올 거고 실적이 계속 3분기, 4분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델타 변이라는 이 변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진단키트들의 피크아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분기까지도 진단키트들 관련주들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피크아웃이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백신 2차 접종까지 굉장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맞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이 1차 접종 마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되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추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확진자 수, 검사 수가 좀 줄어들어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쯤 되면 2,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정부에서 이 거리두기 완화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마음이 좀 많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보통 1,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정상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확진자들이 여기서 바로 줄어든다.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주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앞서서 이만큼 올랐던 처음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때만큼의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42,000원 정도까지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진단키트 수익권이신 분들은 최대한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 시점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까지는 뭐 끌고 가보시되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서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600원에 10%시면 뭐 수익권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 4만 원 그리고 한 4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분할로 매도 관점 4만 원 위로는 매도 관점 잡으시고 아마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차례 또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도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고점 부근의 저항 자리에서 거래량 죽으면서 좀 쉬고 있지만 어제 1,000명 넘게 나오고 오늘 1,200명 나오고 내일도 뭐 1,200명, 1,300명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더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뭐 N자 상승 추이를 뭐 목표치를 본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요 앞에 보이시는 5월 달에 4월 말쯤에 이제 올라온 고점과의 이격이 뭐 그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 기간 조정 그렇게 길게 가져갔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흔들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확진자 추이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이 부분 뭐 올라올 때 수익 잘 챙겨서 분할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실적적으로 사실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됐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액세스바이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저항자리 돌파하고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면 3분기, 4분기까지 만약에 지금처럼 델타 변이 그리고 지금 감마 변이도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더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인지해 두시고요.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네요. 금융지주. 자, 메리츠 금융지주 굉장히 상승 흐름 잘 나오고 있다가 5월 초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이때 이제 배당을 갖다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고배당을 주던 그런 종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게 나왔고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죠. 4%대 배당을 준 종목으로 지금 시가총액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작년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정 주가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뭐 물론 업종 퍼가 있지만 업종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이 정도로 공급되기 전에는 상당히 소외돼 있던 섹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철강 섹터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제 금융지주 섹터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 오랜 기간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업종포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업종포보다 지금 훨씬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4,400억. 제 생각에는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코스피 펄을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30조라고 치고 29조 900억인데 2조 9천억 한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정도인데 여기서 한 3배 정도는 더 가야지 적정 주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산술적으로는 뭐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로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단이 21,5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좀 전고점 딱 돌파하는 지점에서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대로 추세 이탈 없다 하면 끌고 가보시고 현재 상승 추세 쭉 나와줄 때는 보면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5일선 이탈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실적적인 부분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추세적인 부분 이탈 안 나온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손실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시고 매수 평단을 뭐 손절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두시고 한번 이대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슈로 상승한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11,000원 이탈하면 전량 수요 챙기고 이탈 없으면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상승을 했죠. 추세 꺾이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42,000원 잡아주셨고요. 4만 원 돌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적정 주가가 6만 원대 현재 저평가돼 있다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보고 이탈 없으면 계속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9803번님 전화 주셨고요. 에이텍TN 매수가는 38,50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980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에이텍TN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거 모 후보
그 취임 선언문 있을 때 그거 보고 들어갔는데 네. 아직 뭐 대선이 3월 달에 있으니까 네. 좀 제가 그 이후에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보다는 안 좋은 좀 결과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대선이 3월 달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려고 있었는데 좀 하락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위원님 좀 어떻게 네. 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주식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초보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부분 초보분들이 처음 하는 게 정치 테마주를 하시거든요. 네, 요즘에 아직 그렇죠. 앞으로 있을 게 그거라 이렇게 네네. 코로나 뭐 심해지기 전에 들어갔던 거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를 이제 초보분들, 뭐 주린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분들 네. 하는 이유가 네.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고 어떠한 재료가 소멸될 거라고 하면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게 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정치인 관련주죠, 지금. 뭐 네. 유력 정치인인데 대선 후보인데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해당 종목이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해당 주가가 밀린 이유가 있다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네. 고가를 4월 8일 정도에 좀 만들어 놨습니다. 수급을 실어 놓고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그리고 박스권 유지해서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네. 요 라인이 요 지금 박스에 있는 라인이 저항 라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전화하신 그 시청자분들처럼 요거 네. 보고 들어갔거든요. 급등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네. 한 번씩 기회를 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수익을 줄까 하다가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이때 이제 청산을 못 하죠. 왜냐하면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1위다, 몇 프로, 뭐 2위와 격차가 벌어진다. 뭐 이런 이슈로 해서 청산의 기회를 주지만 그 수익에 만족을 못 하니까 우리가 청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요. 이 해당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이쪽 라인에서 만들어 놓은 라인에서 걸려요. 이쪽 라인에서요. 네네네. 이쪽 라인에서 걸리는데 이 빠지게 되면 이 정도 라인까지 버틸 수 있으세요? 평단가 낮추 이 해당 회사 재무 보니까 재무가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실적은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는 좀 건전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빠지면 저기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추가 예. 매수, 예, 자금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저기 추매 보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계속 하락하길래. 추매를 안 하시기 참 잘하신 겁니다. 예. 네. 안 하시고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좀 되시면 주가 이쪽 라인에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의 중심 라인인 이 라인에서 시가 기준은 25,400원 라인, 네. 25,400원 라인 이 라인에서 처음에 비중 10%지죠? 네네네. 10%인데 금액대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중 10%가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1대1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네네네. 네, 그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빠른 청산하세요. 그냥 뭐 이 해당 종목이 한번 올라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폭도하는 걸 내 눈으로 봐서 큰 수익을 좀 얻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짧은 수익으로 목표로 해서 짧게 청산하고 빠져나와서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마시면 됩니다. 네. 그러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추매 그 말씀하신 선에서 들어가면 네네. 그럼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그냥 수익 보고 그냥 나오면 네, 되나요? 그냥 청산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이런 종목들 그 실적주 위주요. 이 종목이 나가면 실적이 좋고 재무가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초보시니까 네. 대형주나 혹은 베타주 시장에서 좀 관심이 덜했던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좀 홀딩해서 가는 걸로 단기적인 목표보다 좀 중기 이상 정도의 목표로 가는 그런 주식의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도 좀 재무표도 보니까 또 적자도 아니고 해서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네, 재무제표 상태로는 뭐 손익계산서든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뭐 이런 상으로는 뭐 문제는 없는 회사인데 지금 네. 테마로 끌어올렸으니까 테마로 끌어올린 다음에 또 한 번의 수급을 동반하지 못해서 저 박스에 갇혀 있다 지금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흘러내릴 때 지금 뭐 큰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큰 폭으로 요거 악재다 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동반 하락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25,400원 라인에 있으니까 1대1 비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수익권 올라오면 빠른 청산하시면 돼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텍T의 문의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현재 25,400원쯤에서 비중 10% 더 사면 평단이 낮아질 텐데 그때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자 의견 주셨습니다. 초보시니까 정치 테마주보다는 실적주나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를 위주로 하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128번님 전화 주셨고요. 현대약품 매수가는 8,370원, 비중은 10%입니다. 112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현대약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3월 초에 최고점에서 이걸 매수를 했지 싶어요. 네. 그때는 지금 이제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완전 초보 때. 네. 지금은 그 너무 고점이라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뭐 계속 하락만 하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자, 위원 좀 도와주시죠. 네네. 현대약품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현대약품 3월 초에 연이은 상승 랠리 보고서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에 본절 라인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줬네요. 본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렇죠? 아, 네, 조금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들어가신 라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날이 언젠가요? 이날 3월 17일 날. 네, 3월 초인데 3월 4일 날인가 하여튼 고점 됐지. 그렇죠. 그때 들어가셨어요. 3월 4일 날 들어가시고 네. 지금 이날 3월 17일 날도 한번 헤딩을 한번 했어요. 저항대 맞고 네네네네네. 떨어지고 또 이날이죠. 4월 달에. 네. 4월 이날이에요. 4월 28일 날도 그 라인에서 자꾸 헤딩을 하고 있죠. 네. 이 헤딩하는 이유가 그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예요. 들어가신 라인이. 아, 네, 제 고점이죠. 최고점은 아닙니다. 아, 최고점은 아닌데 지금 그 라인 자체가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 라인에 가면 자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뭐 네. 악성 매도 물량들이라고 칭하는 개인 물량들이 나오거나 이래서 자꾸 올라가다가 힘을 못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날은 수급을 좀 동반했었죠. 이날 4월 28일 날도 수급을 좀 동반해서 올라가려고 하니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래서 꼬리 달고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거의 뭐 횡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네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가장 답답하고 개인들이 가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손절을 해야 그래요. 될까. 네, 손절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드렸습니다. 네. 지금 해당 종목은 성장성은 크게 있진 않습니다. 이 해당 종목이. 원래 이 제약바이오가 이 미래의 기대치가 차트에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뭐 임상이라든가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로 해서 미래의 기대치가 차트에 좀 반영이 되는데 뭐 해당해서 당연히 임상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미에로하이바, 버물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의약품하고 뭐 건강 음료를 만드는데 특별한 성장성은 크게 있진 않은 회사고 재무제표 상태를 보게 되면 재무 상태 보게 돼도 뭐 특별하게 매출이 확 늘거나 줄지도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해당 기업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해당 회사가 또 근데 보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이 단기 수익을 대부분 기업에 돈이 들어온 진짜 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 돈을 잘 벌어서 이 해당 회사가 또 투자도 잘해요. 그래서 해당 회사의 주가 현재 위치 뭐 고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올라가서 8,370원에 다시 한번 헤딩을 할 경우가 많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 해당 종목이요. 근데 네네. 올라갈 때 본절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부터 수급을 동반해서 치고 올라간다면 홀딩을 하시면 되고 오전에 수급이 아니라 오후장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 평단가 라인까지 올라온다.
혹은 며칠 사이를 두고 상승을 조금씩 하면서 8,330원 라인으로 왔다. 그러면 본전 라인에서 혹은 약손실 혹은 약수익권에서 그냥 청산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이 보합권이죠. 좁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큰 폭의 수급이 좀 동반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올 초를 빼고서는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수급이 빵빵빵 이렇게 터져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해서 8,370원 라인 가면 청산을 하시고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현대약품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라인이 저항란이다 말씀 주셨고요. 아직 그 성장성 크지 않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 보고 났을 때 뭐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 금호석유, 아나페스인데요.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자, 일양약품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단한 시세를 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뭐 기대감이 한참 팽배했을 때 시장에 그럴 때 이제 올라줬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는데 못 오르는 종목들 어떤 게 있냐?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진단키트들 중에서도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종목이 있죠. 아까 보셨던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을 좋게 내고 있고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다시 실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건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이렇게 좀 엮였던 부분에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치가 없어요. 기대감에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후에 그 어떤 치료제가 나왔다든지 그래서 실적이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백신이 나와서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양약품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떨어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요걸 또 49,000원의 평단이 비중이 50%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것 같아요. 49,500원인데 평단이 뭐 추가 매수를 뭐 더 내려왔을 때 했던지 아니면 내려올 때마다 하다가 평단이 이렇게 됐던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비중이 50%신 것 같고 요 구간에서 50% 비중을 딱 찍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찍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살짜리가 아닌데 찍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기다려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비중이 50%시면 갭 매우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 320억에서 한 35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00억에서 3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으로 과연 일양약품이 다시 한번 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여기 지금 현재가에서 35%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7천억에서 30%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더 커져야 되거든요. 거의 뭐 9천억까지 되는 부분인데 그럼 기대감이 과연 지금 뭔가 있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양약품에서 뭔가 어떤 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약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작년 7월에 고점을 치고 조정이 이렇게 나온 게
아직 1년도 안 되는 조정 기간이다. 이제 1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왔고 바닥을 잡는 데는 시간이 어떤 그런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모멘텀이 붙어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갭 하락한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갭은 뭐 한 번은 매우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하신 평단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이상한 욕심 같은 거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비중을 갖다가 20% 이하로 줄여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뭐 저는 지난번에도 일양약품 말씀드렸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위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시세가 대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없다고 하면 바닥까지 밀려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 한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 반등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양약품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계속 뭐 새로운 신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좀 굉장한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전에 돌아오면 좋은 거고요. 일단 마음을 길게 생각을 하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짧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빠지면 조급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년 생각하시고 그렇게 딱 마음을 잡고 계시면 다시 매수 평단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 지금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석유 화학 업종 특히나 이제 이 화학 쪽은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대단하게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금호석유가 지금 못 올라갔던 부분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서 뭐 라텍스 장갑이 지금 뭐 병원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잘 팔리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되는 추세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실적적인 부분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라텍스 장갑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진 게 맞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타이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들 뭐 6년 만에 도래한 대교환 주기 중국 시장 보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안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 타이어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호석유는 이제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천연 고무 지금 쇼티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뉴스 챙겨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때문에 합성 고무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바로 피크아웃 때문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고무장갑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그리고 그보다 더 수요가 큰 게 바로 타이어 쪽이고 그렇다면 결국 실적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보다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피크아웃이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가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영업이익과 앞으로 나올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올라와 주지 않는다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충분히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다. 40만 원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미래의 주가를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 연도에 떨어지는 실적들을 다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그 이상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못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2분기 실적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거나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아마 실적 발표 숫자가 실질적으로 찍히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올 거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를 지금 개발한 게 있어요. 금호석유에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24만 원 저항 자리까지는 올라오고 다음번에는 28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나페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아나페스는 일단 지금 매수 평단이 2만 1,000원의 비중이 20%신데 요거는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고점권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인데 요 자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다음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양이 아픈 금호석유 아나페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50번님 전화 주셨고요. 동원 F&B 매수가는 23만 2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615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동원 F&B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5월 28일 날, 네. 이제 건기식하고 그 동원 계획 있잖아요. 네. 참치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비싸게 24만원 넘게 들어갔다가, 그게 더 상승을 못해서 그냥 물렸어요. 네. 손절을 좀 바로 쳤어야 되는데,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계속 하락을 해서, 이제 좀 내렸을 때 추매를 해서 단가를 이만큼 내려놓은 건데. 네. 자, 위원님께 상담 바로 요청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뭐 지금 23만 2천 원이라 거의 뭐 그 부근에 있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네. 좀 올라갔다가 이게 그냥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시소 게임을 몇 날 며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해당 회사 뭐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해당 네. 회사 지금 제가 지금 차트상 위치가 어떻게 보면 또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 참치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활에 밀접한 음식들을 좀 만들죠. 가공품을. 네.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해당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하면 뭐 2,800억, 3,000원, 3,100억에서 우상향 가고 있고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당기 수익도 나쁘지 않고 이 회사가 어딘가에 투자도 잘하고 있어요. 투자라는 건 뭐 생산 설비나 미래의 먹거리에 좀 투자를 하고 있을 건데 투자 잘하고 있어서 그 투자는 꼭 매출액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회사가 현재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현 단가에서 이건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면 23만 2천 원까지 가고 여기 넘기는 거 보셔도 돼요. 여기 있죠. 5월 13일 날 고점을 만들었던 꼬리 달고 내려왔던 24만 9천 원 돌파하는 것까지 봐도 무난한 종목입니다. 이번에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죠. 실적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충분히 그 라인 돌파하니까요.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뭐 추매는 더 안 해도 되겠나요? 추매가 지금 20% 실려 있으시잖아요. 네, 20% 조금 못 돼요. 좀 못해요. 추매로 한다면 추매 라인이 있죠. 요 라인에서 하시면 돼요. 추매. 여기서. 22만. 네, 여기. 지금 뭐 오늘 오락가락 하는데. 아니, 오늘 하지 마시고요.
예, 더 내려오면. 예, 시장이 지금 더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더 하방으로 더 하방으로 더 조정받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하지 마시고 밑에 내려온다면 19만 한 7천 원 정도 라인에서 추매하시면 돼요. 좀 조정받아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원 FMB 문의 주셨습니다. 손절 의견 주시지 않았고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19만 7천 원 정도에서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종고점 24만 9천 원 돌파까지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